네, 안녕하세요. 정수환입니다. 주식거래 1타 오늘도 SK증권 조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일단 장 막판에 힘을 내주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크게 힘을 내지 못하면서 뉴스팔로우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어제 또 포착 트렌드로 잡았던 팜스코가 장중 흐름이 좋았어요. 네, 뭐 계속 장중에 견조한 흐름 보여줬고 상승권에 있었고, 그러니까 어제 그 구제역 트렌드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돼지고기 가격 상승까지 같이 말씀드렸는데, 어제 구제역 관련주 중에서 또 돼지고기 관련주들이 유독 좀 장중에 계속 좋은 흐름을 이제 보였죠. 제가 이제 피크해드린 팜스코 그리고 팜스토리, 선진 같은 이제 돼지고기 가격 이 올라가는 쪽에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을 강화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공중파 뉴스에서도 이제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자꾸 이제 급등한다는 게 좀 다뤄지고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트렌드는 좀 이제 커질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트렌드 자체를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선점한다라는 게 우리 포착 트렌드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첫 단추는 잘 끄는 것 같아서 오늘은 또 포착 트렌드 두 번째 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어제 또 잘 잡았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포착 트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트렌드를 포착했을지 바로 만나볼까요? 지진이네요. 사실 자연재해라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제가 어제 사실 요거 방송 이제 들어오기 전에 약간 이제 실시간 채팅창을 잠깐 컨닝을 했는데, 거기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진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시죠. 왜냐면 어제 이제 제가 방송 들어오는 그 시점에 딱 동해에서 이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둘이 이제 심리와 트렌드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제 요 지진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어려운 테마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 주가도 맞추기 어려운데 우리가 자연재해를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요 포착 트렌드 지진을 다룬 이유는 어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테마주 좋아하시잖아요. 또 이제 테마주를 사면 왜냐면 이제 급등 시세를 내심 기대하는 그런 이제 열망이 있으신 건 아는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테마주를 접근하실 때 이미 거래가 폭발해가지고 솟구쳐 있을 때 많이 따라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낭패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타교실의 그 포착 트렌드는 앞으로 테마로 부각될 것을 미리 우리가 이제 선점한다라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트렌드를 포착해서 키워드를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종목군들을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종목 픽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테마주에 접근하실 때 어떠한 프로세스로 어떠한 기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쪽에도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지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테마라서 이건 사실 좀 승산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무 사고 없이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이러한 재해도 경제에는 또 어떠한 움직임 영향이 끼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관련된 기사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예, 최근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이제 동해 쪽 뉴스는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최근 동해 쪽에서 계속 이제 자잘한 지진이 계속 발생하다가 어제 이제 규모 4.5짜리가 발생하니까 이제 근래 들어 가장 큰 규모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부각이 됐는데, 지금 동해 쪽에서 지금 최근 4일 동안만 해도 무려 17차례의 지금 지진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동해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본도 지금 최근에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평양 건너 저 멀리 있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잖아요. 이쪽에서도 지금 규모 5.5 수준의 지진. 그러니까 지금 환태평양 지진대가 지금 계속 좀 이제 자잘자잘한 지진들이 계속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상학자들 이야기들은 여기서 이제 정말 본진이 올지 안 올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이런 이제 분위기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5월 들어서 이제 시장에도 야금야금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5월에 그 지진 관련주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관련주라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추려왔는데, 보시면 여러분들도 하고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종목들인데, 5월 등락률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만큼 지진 키워드를 많이 접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승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가격적으로는 지진과 관련해서는 시세가 아직 크게 본격적으로 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근데 이런 종목들의 이제 특징들을 제가 한 번씩 요약을 해봤어요. 요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지분율이 무려 이제 85%라 품절주라는 특징을 지어볼 수 있겠고요. KT 서브마린은 지반이 굉장히 좋아요. 일대주주가
KT고 2대 주주가 LS전선이에요. 지방 굉장히 좋죠. 지방이 굉장히 좋고 삼형엠텍 같은 경우가 어제 좀 이제 지진 관련 이슈로 좀 전일 거래량이 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한 게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어서 이거 좀 체크해봤고요. 뭐 대창스틸이나 3일CNS는 뭐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데 일단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양환 뭐 이런 수준인데 이들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체로 이제 재무 구조는 좀 안정적인데 실적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갖고 접근할 만한 역시 종목들은 아니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흐름을 체크해 볼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픽할까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진으로 접근을 했지만 그리고 주가도 대부분 바닥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일타 교실에서 추구하는 컨셉에도 좀 부합하는 그러네요. 위치에 있는데 근데 요걸 이제 조금 이제 좁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좁혀서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얘들 지금 패턴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진 이슈가 발생하면 장 초반에 올랐다가 윗꼬리, 장 초반에 올랐다가 윗꼬리. 뭐 얘는 아예 그냥 뭐 오히려 누워요. 아침에 떴다가 그냥 음봉. 그러니까 시가가 고가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얘네들이 이제 지진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겠구나. 실적 변동성도 들쭉날쭉하죠. 그다음에 지진이 있을 때만. 근데 이렇게 윗꼬리가 자꾸 달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지진들은 그냥 뭐 규모는 컸지만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기치 않은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마 그때 움직일 것 같아요. 이거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픽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골라왔죠. 그래서 오늘 이런 키워드로 일타 선생이 픽한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여기서 지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진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그 지진이라는 게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종목 픽을 해봤습니다. 오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기업은 바로 KT 서브마린 해저 케이블 기업이네요. 네, 해저 케이블. 아까 저 집안이 좋은. 네, 집안이 좋았던. 집안이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의외실 거예요. 바닥에서 한다는 녀석이 오늘은 좀 올라와 있는 걸, 그죠? 네,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닥에는 있는데 지진 아니고는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모멘텀이 무엇이 있느냐를 봤더니 KT 서브마린이 좀 의미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 이건데요. 자, 일단은 대주주가 최대 주주가 현재 KT입니다. 31% 지분 갖고 있고요. LS전선이 20%를 가지고 2대 주주예요. 근데 조만간 LS전선이 최대 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LS전선이 참여한 KT 서브마린 3자 배정 유상 증자에서 콜옵션 조항이 있는데 콜옵션만 행사하면 바로 최대 주주를 등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이슈가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그걸로도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광케이블하는 회사잖아요. LS전선하고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다 뭐다 해가지고 전선 수요가 올라가고 전선주의 모멘텀이 있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진 하나만 가지고 보진 않고 플러스 알파가 풍부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의 수급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외국인하고 기타 법인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걸 지진이라는 재료를 녹일 것이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네, 접근 전략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전 고점에 앞에 차트 한 번만 다시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네, 차트를 계속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 고점에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뭘로 터질지 모르죠. 만약에 지진으로 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각 이슈로 터질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네 번째 못 들은 고점을 뚫어내게 되면 여기가 열려 있죠. 이렇게 하면 의외로 이제 탄력 있는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모멘텀 말씀드리고 이제 접근 전략 가겠습니다. 네, 접근 전략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투트랙으로 보셔야 돼요. 자, 접근 목적 트레이딩 플러스 중기. 자,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지진으로 올라가면 트레이딩으로 그냥 나오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매각 협상이나 전선주 모멘텀을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길게 봐도 좋군요. 네, 중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기간 좀 길게 잡았어요. 둘 중에 하나 걸리는 놈, 걸릴 때 먹고 나오자 이런 거고요. 목표 수익률은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10%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LS전선의 최대 주주 등극 이슈라든지 전선주 모멘텀이 먼저 부각된다면
플러스 알파의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뭐 손절은 뭐 항상 마이너스 5% 정도 보시면 되고요. 권장 비중은 10% 이하 제시해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테마주를 했을 때 그 테마 단일 모멘텀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또 파악해가지고 접근한다면 훨씬 더 확률 높은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게 포착 트렌드의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착안해 주시고, 자, 뭐 포트 상담, 종목 상담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 뭐 계좌에 고민 있으신 거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착 트렌드는 지진이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로 해적 광케이블 건설 업체인 KT 서브마린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모멘텀 외에도 중기적으로 체크해 봐야 할 좋은 모멘텀까지 있었으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종목 외에도 포트 상담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의 방법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많은 문의 주시면 빠르게 신속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T 서브마린으로 종목 픽 해봤고요. SK증권 조성호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